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시작하자마자 2%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30만 원을 바로 뚫고 올라갔고요. 여기에 코스피까지 8,000선을 넘어서면서 시장 전체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붙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삼성전자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드디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진짜 삼성전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고민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뚫었고 코스피도 8,000 넘었는데 이제 진짜 대세장 시작 아니냐? 반대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고작 2% 오른 거 아니야? 노조 리스크도 완화됐고 외국인도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안 오르냐?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걱정도 나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코스피 8,000이면 이미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삼성전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자리 아니야?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8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듣기엔 시원해도 실제 계좌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30만 원을 뚫었는지, 코스피 8,000 돌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오늘 화요일장보다 왜 내일 수요일장이 더 중요한지, 보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규 진입자는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걸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0만 원 돌파를 그냥 숫자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30만 원이라는 가격은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단순한 가격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에게는 심리적 탈출선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수익권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수 있고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은 그냥 차트 위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 심리가 한 번에 몰리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항상 매수와 매도가 같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돌파라고 보고 사고요. 누군가는 많이 올랐다고 보고 팝니다. 누군가는 본전 왔다고 던지고요.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뚫었다는 것 자체보다 그 위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30만 원을 찍는 건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30만 원 위에서 거래량이 붙고 외국인 수급이 따라오고 반도체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흐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장도 중요하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내일 수요일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30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첫 반응이 나오는 날이에요. 노조 리스크 완화, 외국인 수급 기대, AI 반도체 기대감, 코스피 8,000 돌파에 따른 시장 흥분감까지 여러 재료들이 장 시작부터 한 번에 반영되는 날이죠. 그런데 첫날 반응은 흥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추격 매수도 붙고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나올 수 있고요. 뉴스를 보고 급하게 들어오는 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0만 원을 뚫었냐가 중요했다면 내일은 30만 원 위에서 버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이 문을 여는 날이라면 내일은 그 문 안에서 진짜 자리를 잡는 날이에요. 오늘 올라간 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거래량이 무너지지 않고 반도체 주변주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이 상승이 단순 반짝이 아니라 진짜 흐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장보다 내일 수요일장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30만 원 뚫었네? 그럼 이제 끝났다. 또는 30만 원 뚫었네? 이제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양쪽으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30만 원을 뚫었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40만 원, 50만 원까지 일직선으로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은 딱 중간이에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문을 열고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진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이제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30만 원 돌파는 출발 신호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승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분도 금물이고 겁먹는 것도 금물입니다. 봐야 할 건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누가 샀냐, 누가 팔았냐, 어디까지 돈이 번지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예전 같으면 코스피 3,000만 가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8,0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돈의 기준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코스피가 8,000을 넘었는데 왜 내 계좌는 생각보다 안 뜨겁지?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었는데 왜 아직도 들어가기는 무섭지? 이게 진짜 대세장 시작이야? 아니면 너무 오른 고점 신호야?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장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8,000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제 아무거나 사도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8,000을 만든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느냐예요.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고 노조 리스크가 완화되고 HBM 기대감이 살아난다면요. 그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 8,000 시대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출발점에 가까워요.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HBM 밸류체인으로 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지는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 변압기, 전선 쪽으로 이동하는지, 거래대금 증가를 타고 증권주로 가는지, 그리고 금융, 조선,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순서대로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 8,000이라는 숫자는 결과에 가깝고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건 그 숫자를 만든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2%가량 오른 걸 보고 고작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예요. 이런 종목이 장 시작부터 2% 움직인다는 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코스닥 중소형주가 2% 오르는 것과 삼성전자가 2% 오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작은 배가 방향을 트는 건 금방이에요. 그런데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트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그런 유조선 같은 종목입니다.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만 보고 왜 이것밖에 안 올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2% 상승이 단순 반짝 매수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를 큰 그림에서 담기 시작한 신호인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고 올라갈 때 개인들이 따라붙어서 오른 건지 외국인이 실제로 돈을 넣고 있는 건지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개인 매수로만 올라가는 장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려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대부분 기준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거든요. 오르면 놓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고요. 빠지면 역시 끝났나? 하면서 던집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만 강한 상승은 장중에는 좋아 보여도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금방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승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환율 봅니다. 미국 금리 봅니다. 달러 흐름 봅니다. 한국 반도체 ETF 자금 봅니다. 선물 포지션도 보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까지 같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 좋아 보이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하다. 원화 리스크를 감수해도 된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갈 수 있다.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만 원 돌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실제로 따라오는지입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외국인 수급을 유지하느냐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장 초반에 잠깐 올라왔다가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만 받는 그림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돌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 흐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장 초반에 흔들리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장 후반까지 30만 원 위를 지키면 그건 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이 가격 위에서도 살만하다라고 판단했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주식에서 중요한 건 어느 가격을 찍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가격을 누가 인정했느냐예요. 30만 원을 개인이 흥분해서 찍은 것과 30만 원 위를 외국인과 기관이 인정해 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없는 상승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매물을 진짜로 먹고 올라간 게 아니라 잠깐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에서 가격만 올라간 것일 수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오랫동안 국민주 역할을 했던 종목은 심리선마다 매물이 많습니다. 30만 원 오면 팔아야지, 여기까지 왔으면 일부 익절해야지, 본전 왔으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30만 원 위로 가려면 이 물량을 받아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면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라가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틴 분들은 드디어 수익권이거나 본전 근처거나 손실이 크게 줄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팔고 마음 편해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더 갈까?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시 밀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죠. 그런데 여기서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량 매도냐, 전량 보유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 자리가 아니에요. 30만 원 위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고 거래량이 붙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일부는 리스크 관리하고 나머지는 흐름을 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30만 원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약하고 외국인 수급이 애매하고 반도체 주변주가 조용하다면 그때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팔아라, 사라가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일부 수익을 잠깐 잠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종목이어도 장중 흔들림 하나에 멘탈이 무너져요. 반대로 비중이 적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재평가를 보고 있다. 그럼 30만 원 위에서 수급이 유지되는지 보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내 비중, 내 평단, 내 투자 기간, 그리고 오늘 수급의 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건 남의 말 듣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30만 원에서 팔아야 맞고 누군가는 30만 원 위에서 더 봐야 맞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진짜 간다, 이 말 듣고 장 초반에 급하게 따라붙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었다, 노조 리스크도 완화됐다, 외국인도 다시 들어온다, AI 반도체 기대감도 있다, 코스피도 8천을 넘었다, 이렇게 좋은 말이 한꺼번에 들리면 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상하게 내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이 남들도 다 사고 싶어지는 순간일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자리는 이미 뜨거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은 장 초반 흥분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30만 원 위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눌림이 나왔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거래량이 죽지 않는지, 이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장은 하루만 움직이고 끝나지 않아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놓칠까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신규 진입자는 아예 사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처럼 30만 원을 뚫은 직후에는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방식보다 나눠서 보는 게 낫습니다. 30만 원 위에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보고요. 장중 눌림이 왔을 때 거래량이 과하게 터지면서 밀리는지 아니면 조용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보고요.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만 잠깐 튀고 주변이 조용하면 그건 아직 확산이 약한 거예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지면 그때는 단순 개별주 반등이 아니라 섹터 전체 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었는지 이슈를 하나씩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조 리스크 완화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이슈는 단순히 직원들이랑 회사가 임금 협상했다는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구간에 있어요. HBM, 파운드리, 패키징, 서버 메모리, 스토리지까지 전부 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생산 일정 밀리는 거 아니야? 고객사 납기 차주에 생기는 거 아니야? HBM 테스트 일정에 잡음
잡음 생기는 거 아니야? 핵심 인력 분위기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 리스크가 완화되는 건 단순 악재 해소가 아니라 생산 신뢰 회복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잠정 합의 분위기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사업부별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쪽은 성과급 체감이 다르고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고요. 가전이나 모바일 쪽에서는 왜 반도체 쪽만 주목받느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HBM 하나만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모바일, 전장, 가전까지 회사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요. 특히 AI 반도체는 메모리 혼자 잘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건 좋은 부품 하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노사 이슈는 합의됐냐 안 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 이후 회사 전체가 다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HBM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HBM에서 실질적인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HBM은 그냥 메모리 하나 더 파는 제품이 아니에요.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GPU가 머리라면 HBM은 그 머리가 생각할 수 있게 계속 정보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면 AI 서버 전체 성능이 막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HBM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HBM에서 중요한 건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율입니다. 고객사 테스트입니다. 양산 일정입니다. 공급 안정성입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안정적으로, 제때, 많이, 좋은 품질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수율은 돈입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해요. 공장에서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60개 나오면 나머지 40개는 비용만 먹고 돈이 안 듭니다. 반대로 100개 중에 90개, 95개가 정상으로 나오면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붕어빵 장사랑 똑같습니다. 100개를 구웠는데 절반이 타고 일부는 덜 익고 팔 수 있는 게 30개밖에 없으면 손님이 줄 서 있어도 돈이 별로 안 남습니다. 근데 100개를 구워서 95개를 팔 수 있으면 그때부터 장사가 되는 거죠. HBM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진짜 인정받으려면 기술 발표가 아니라 수율과 양산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와 AI 인프라입니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AI 반도체판을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 AI 서버 투자가 계속 살아있다는 신호가 되고요. 블랙웰, 루빈,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밑에 깔리는 부품들도 같이 계산됩니다. 초보 투자자는 여기서 엔비디아 좋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큰 돈은 다르게 봐요. 그럼 HBM은 누가 공급하지? 서버 D램은 누가 가져가지? SSD는 어디가 공급하지? 패키징 경목은 누가 해결하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은 어디가 맞지? 이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직접 수혜주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가 커질 때 삼성전자가 그 밑단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할 방향도 여기서 나옵니다. 단순히 우리 HBM도 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HBM, 서버 메모리, 스토리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전체 그림을 보여줘야 해요. 쉽게 말하면요, 고객사가 밥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김치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밥, 국, 반찬, 수저, 식탁 세팅까지 한 번에 맞춰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AI 서버는 부품 하나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GPU, HBM, 기판, 패키징, 전력, 냉각, 서버 조립까지 전체가 맞물려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메모리만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어서 고객이 편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AI 인프라 공급망 기업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슈는 배만 생태계입니다. TSMC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서만이 아닙니다. TSMC 주변에는 패키징, 기판, 테스트, 서버 조립, 냉각, ODM까지 촘촘한 생태계가 붙어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혼자 드리블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손발이 맞는 팀이에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편합니다. AI 칩 하나 만들려면
GPU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메모리 붙여야 하고, 기판 필요하고, 패키징해야 하고, 테스트해야 하고, 서버에 넣어야 하고, 냉각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대만 생태계는 이 연결이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팀과 싸우려면 우리도 기술 있습니다 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객이 편해야 합니다. 일정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술 발표는 기대감을 만들지만 고객사 선택은 실적을 만듭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입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었다고 해서 국내 투자자들만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더 큰 흐름을 만들려면 외국인이 따라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환율 봅니다. 미국 금리 봅니다. 달러 흐름 봅니다. 한국 시장 전체 분위기 봅니다. 반도체 ETF 자금 흐름도 보고요. 선물 포지션도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원화가 흔들리고 미국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하면 한 번 더 계산하게 됩니다. 이 가격에서 환율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들어갈 만한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가 좋아도 환율과 금리가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있게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업 뉴스가 좋고 외국인 수급이 붙고 환율과 금리까지 방해하지 않으면 그때는 30만 원 위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반도체 전체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면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삼성전자가 진짜 대장주 역할을 하려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이닉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이런 쪽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대장주에서 방향을 확인한 뒤 주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움직였는데 주변주가 조용하면 아직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버티면서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면 그건 단순한 삼성전자 하루 상승이 아니라 AI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투자자 대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세 부류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이미 들고 있는 분, 새로 들어가려는 분, 비중이 너무 큰 분. 먼저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흥분해서 전량 매도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끝까지 버티겠다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0만 원 위에서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반도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서 일부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수익이 낮다면 일부는 잠깐 잠가두고 나머지는 추세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30만 원 돌파가 진짜라면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가짜 돌파라면 위에서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맞히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돌파, 코스피 8천 돌파, 노조 리스크 완화, 외국인 수급 기대, AI 반도체 기대감 이런 말이 한꺼번에 들리면 정말 사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이 가장 뜨거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 급등을 보고 따라가기보다 눌림과 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만 원 위에서 지지되는지,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올라올 때 수급이 붙는지, 외국인이 따라오는지, 반도체 주변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이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놓칠까봐 들어가는 매매는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오래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비중이 큰 분들은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계좌에서 비중이 너무 크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럼 분석을 잘 해놓고도 결국 호가창 보고 감정으로 움직이게 돼요. 비중이 너무 크다면 일부를 덜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충분히 좋은 대응입니다. 투자는 종목을 맞히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을 찾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못 버티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이 큰 분들은 무조건 간다, 무조건 판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일부는 리스크 관리하고 나머지는 수급과 흐름을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30만 원 뚫었고 코스피도 8천을 넘었는데 이제 큰 그림은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큰 그림은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요. HBM 기대감은 살아있고요. AI 인프라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코스피 8천이라는 숫자도 한국 시장이 예전과 다른 체급으로 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그림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고 해서 아무 가격에 사도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흐름이라고 해서 아무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그림은 좋게 보되 진입은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30만 원 돌파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30만 원을 뚫었다는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코스피가 8천을 넘었다는 것도 시장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30만 원 위에서 버틸 돈이 붙느냐예요. 외국인이 따라오느냐, 거래량이 살아있느냐,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느냐, 노사 리스크 완화가 생산 신뢰로 이어지느냐, HBM 기대감이 숫자로 바뀌느냐, 환율과 금리가 방해하지 않느냐, 그리고 코스피 8,000원을 만든 돈이 다음에는 어느 섹터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 중 몇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30만 원을 찍은 종목이 아니라 30만 원 위에서 새로운 가격대를 시험하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약하면 오늘 상승은 잠깐의 기대감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기준을 말로 들을 때는 쉬워요. 아, 외국인 수급 봐야 되는구나. 아, 거래량 봐야 되는구나. 아, 반도체 주변주까지 봐야 되는구나. 아, HBM은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구나. 아, 코스피 8천도 돈의 이동 경로로 봐야 되는구나.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면 호가가 흔들리고 내 종목이 빨간불 파란불 바뀌고 커뮤니티에 수익 인증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면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게 돼요. 오늘 좋다고 따라가고 내일 흔들린다고 던지고 다음날 다시 오르면 후회하고 이 패턴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죠.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사요. 조금 오르면 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삽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요. 커뮤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번 지나간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 후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증권, 금융, 조선, 엔진까지 어떤 순서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 8천이라는 숫자에만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든 돈이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렸던 전자책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담은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떤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지를 풀어낸 자본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이에요.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다음에 왜 HBM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조선과 엔진은 어떤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하는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코스피 8천이라는 숫자 위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리거든요.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돼요. 아,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아, 삼성전자 30만 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봐야 되는구나. 아, 코스피 8000도 숫자가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로 봐야 되는구나. 아,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흔들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확 올라오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입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랑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주식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번 틀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틀려도 복귀가 돼요. 기준이 없으면 맞아도 불안하고요. 틀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어요.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요.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요.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어요.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어요. 이 자료는 받아놓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에요. 장을 보기 전 기준 잡고요. 장중에 흔들릴 때 다시 보고요. 장 끝나고 복귀할 때 쓰는 실전용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드릴게요.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은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8천을 넘었다는 것도 한국 시장 전체의 체급이 달라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위에서 누가 사는지, 그 수급이 이어지는지, 그 돈이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 그리고 코스피 8천을 만든 돈이 다음에는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입니다. 삼성전자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자극적인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느냐예요. 오늘 화요일장은 30만 원 돌파와 코스피 8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준 날입니다. 그런데 내일 수요일장은 그 숫자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날이에요.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하루짜리가 아니라 이어지는지, 그리고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다른 섹터까지 번지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스는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뉴스 뒤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준비된 사람만 봐요. 오늘도 감정 말고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실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피 8천 시대에 반도체 다음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큰 섹터는 어디인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